안녕하세요. 심리학과 인문학의 지혜로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보듬는 시간, 채널 내 삶의 위로를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우편함에 청첩장이 하나둘 쌓이는 시기가 오면 유독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고 손주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리 집 아들 녀석은 도통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일 때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30을 훌쩍 넘겨 40을 바라보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가 저는 비혼주의자예요. 혹은 알아서 할게요라는 냉랭한 대답을 들었을 때의 그 당혹감. 아마 많은 부모님이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너무 오냐오냐해서 책임감을 못 배운 건 아닐까? 혹시 우리 집안 형편이 부족해서 아들이 기가 죽은 건가?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식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부모로서의 막연한 죄책감이 뒤엉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과 걱정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낸 헌신적인 부모였습니다. 오늘 내 삶의 위로를 해서는 아들의 비혼 선언 앞에 흔들리는 부모님들을 위해 심리학적 분석과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이 문제를 조금 더 깊고 넓게 바라보려 합니다. 아들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세상과 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형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나 또한 변하기 때문이다. 부모님 세대에게 결혼은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인생의 순리이자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증거소셜 프루프였습니다. 때가 되면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인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 우리 아들들이 발을 담그고 있는 강물은 너무나 빠르고 거칠게 변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대 남성 2명 중 1명은 미혼입니다.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은 것이 소수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다수의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에게 결혼은 안정된 둥지가 아니라 자칫하면 감당하기 버거운 고위험 투자이자 때로는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진 시대, 아드님이 결혼을 주저하는 것은 철이 없거나 책임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처자식 굶기지 않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 무게감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함부로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신중함일 수 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주신 낡은 지도를 들고 새롭게 변해버린 거친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막막함을 먼저 이해해주는 것, 그것이 대화의 시작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하소연합니다. 아들이 저랑은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결혼 얘기만 꺼내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왜 아들은 입을 다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반발 사이컬라지컬 REACTANC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자유와 선택권을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 어린 조언이 아들의 귀에는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간섭으로 들리는 순간 아들의 마음속에는 방어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본심과 다르게 더 퉁명스럽게 내가 알아서 해 라고 소리치거나 아예 대화를 단절해버리는 회피 전략을 쓰는 것이죠. 이 상황은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와도 같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 다가가지만 가까이 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아드님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주제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부모님의 기대는 가시가 되고 아들의 부담감도 가시가 되어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아들이 입을 다무는 건 부모님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아들이 선택한 가장 슬프고도 안전한 거리두기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억지로 방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침묵의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답답한 상황에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바로 과제의 분리입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자식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녀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을 못하면 내 인생의 숙제를 다 하지 못한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과제인가? 를 따져보라고요. 결혼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은 온전히 아들의 과제입니다. 부모의 과제는 아들을 사랑으로 키워 독립시키는 것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아들의 과제에 개입하려는 손을 거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매정한 방임이 아닙니다. 아들을 한 명의 온전한 성인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가장 성숙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시인 칼릴 지브라는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순 있으나 그대들의 생각까지 줄 순 없다. 아이들은 그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의 영혼은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결혼을 하든 비혼으로 살든 그것은 아들이 스스로 써내려가야 할 그만의 인생 드라마입니다. 부모는 그 드라마의 작가나 감독이 아니라 가장 열렬한 시청자이자 후원자로 남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도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치유의 가장 첫 번째 단계를 직면과 표현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내 안의 불안, 분노, 슬픔을 언어로 뱉어낼 때 비로소 해소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나 친척들에게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안 해서 속상해라고 털어놓기란 쉽지 않습니다. 혹여나 내 자식 흉이 될까봐, 혹은 내가 부족한 부모처럼 보일까봐 자존심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마음의 병을 얻는 분들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기 힘들다면 지금 바로 이곳에 털어놓으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의 댓글창은 여러분을 위한 대나무 숲입니다. 이곳에는 여러분을 평가하거나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같은 고민을 가진 동료 부모님들만 계실 뿐입니다. 아들이 야속하다. 사실은 며느리 보는 친구가 부럽다. 혹은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만 생각하겠다.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짧은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의 고인 감정을 글로 적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감정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댓글창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용기 내어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제가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결혼 안 하겠다는 아들, 제가 실패한 부모인가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답을 아실 겁니다. 아니요.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격동의 시대를 살아내며 자식을 건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위대한 부모입니다. 아들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 그것을 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을 되찾을 기회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요? 자식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부부가 함께 여행을 떠나십시오. 평생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배우십시오.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식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고 행복하게 꾸려나갈 때 아들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고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자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내 삶의 위로를. 오늘 이 시간이 자식 걱정으로 무거웠던 여러분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위로를 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